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단순한 급성 허리 통증 환자인데도 수술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상 평가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현재 느끼는 통증의 심각도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어 현재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우연히 엑스레이 혹은 MRI를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고 지내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무증상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성 요통으로 병원에 내원한 경우는 다릅니다. 단순 급성 요통인지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심한 통증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주장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 이런 환자가 내원했을 때 우리의 현실적인 대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 실제 치료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를 동반한 급성 요통 환자분이십니다. 처음 내원하실 때의 영상이 없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찍게 돼서 그렇습니다. 치료 중간 피드백은 이 영상 말미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치료 결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 다 했네. 선생님 한번 다시 앉아보시겠어요? 앉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 좀 보십시오. 좀 어떠십니까? 아프게 싹 사라진 것 같아요. 한번 서보시죠. 거의 내려오지 마시고. 쓸 때 아프신 게 어떤가 보시고. 아니, 안 아파요. 네, 지금 뭐 전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머릿속에 딱 뜨는 게 연세도 생각이 좀 되고, 이 환자는 L5S1의 내로잉 그리고 프로트루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테노시스가 있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MRI상 분명히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문제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간간히 허리 통증이 나타났고 반복되면서 통증 정도가 매우 심해졌으며 최근에는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증상으로 봤을 때 재발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통증을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사진상의 결과, 현재 이분의 증상의 진전 속도,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수술을 하는 전문의 입장에서는 수술이 가장 환자한테 좋은 방법이다라고 선택하고 실제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에게서 수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단 두 가지죠. 통증을 얼마나 오랫동안 느끼고 지냈는가. 두 번째는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가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이 환자처럼 초기에 통증 조절이 되질 않아서 수술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사진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60대라는 점, 현재 느끼는 통증의 양상이 신경학적 증상이 아니다라는 점, 누구나 나이를 먹으니 나이를 먹은 만큼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은 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는 것은 현재 느끼는 통증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의 현재 느끼는 통증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올인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통증 조절이 매우 잘 되었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10점 기준에 2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개선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다음 과정의 처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셀프 운동법을 코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허리 아픈
작년의 공통적인 문제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문제는 임상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아진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환자분은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만약 못 넘기게 되셨다면 아마 수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환자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아주 좋아져서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비록 사진상에는 문제가 있으나 사진과는 별개로 현재 급성요통이 발생한 그런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평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십니까? 또 동일한 증상의 환자에게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처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현성이 나오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매뉴얼과 운동치료와 함께 반드시 전기신경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신경치료는 급성통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서 육체적인 피로가 훨씬 덜하다는 것도 제가 이 치료를 병행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통증 조절이 잘 되잖아요. 보다 더 적극적인 매뉴얼, 공격적인 매뉴얼을 실시할 수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요. ADL 훈련을 할 때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접근은 환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통증이 해결이 됨으로써 그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우리 PT 입장에서는요,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치료 중간 과정 잠깐 보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위는 럼버 세이크로 플렉수스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 아니신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적용을 하게 되면 발바닥 끝 플랜타 그 다음 프로포 디지털 러브 브란치까지도 접근이 가능하죠. 특정의 조건값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조건값보다 그 조건값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보다 조금 높거나 낮게 되면은 더 아프거나 전혀 효과가 없거나 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전기신경치료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치료 접근법이 있어요. 그 접근법 중에서 에너스티지아 페인 컨트롤 테라피라고 해서요, APCT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면요, 하지 모든 부위가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또 제대로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리 전체가 없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학적 증상이 아닌 일반적인 통증으로 레퍼러드 페인이 발까지 내려오신 분은 이거 한 곳만 처치를 해줘도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부분을 건드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 소개는 간단히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움직여 보십시오. 어떠신가 보고. 괜찮네요.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편해요. 훨씬 편안하세요? 네. 내려보세요. 선생님, 여기 그 카메라로 좀 다른 선생님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보시니까 네. 이해하시고요. 가끔 제가 앵글 13 얼굴 나와요. 조심하시고. 한번 움직여봐요. 이제 막 움직여보셔야죠. 자, 첫 번째 시도하고 나서 상당히 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허리 숙이고 피고 침대 올라가고 돌아놓고 하는 동작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난 두 번째 피드백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앉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 좀 보십시오. 좀 어떠십니까? 앞으로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서보시죠. 거의 내려오지 마시고. 쓸 때 아프신 게 어떤가 보시고. 아니, 안 아파요. 네, 지금 뭐 전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머릿속에 딱 뜨는 게 연세도 생각하시고.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자료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든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입니다. 흔히 제가 설명드릴 때 테스트 치료라고 얘기하고요.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한테서 개선 사항이 나오면 이분은 금방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끄고 라이브를 끄고 본격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수술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환자분이시지만 뭐 한번 치료하고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고 뿌듯하고요. 빨리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기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제 임상 초기 약 30여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아주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죠. 그러나 우리 물리치료사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히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환자 입장에 서서 환자에게 유리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물리치료사의 경쟁력을 우리 물리치료사 스스로 주장하기보다 환자 스스로가 느끼고 환자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모든 물리치료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되고 환자가 물리치료의 고유한 경쟁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사회 전반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연구하고 함께 노력해서 물리치료사의 지금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정말 좋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도전하고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속해 있는 곳에서 보다 더 경쟁력 있고 보다 더 현실적인 그런 치료법이 많이 연구가 되고 많이 발표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환자분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고 우리의 경쟁력은 말도 못하게 높아지겠죠.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